그러니까 요 변형 문제 할 때 쌤이 막 계산 잘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쏟았었는데 이 토너먼트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너먼트는 자리를 안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리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맞게 사람을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 근데 그때 막 계산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일단 확률은 다 나와 있죠. 확률은 다 나와 있고요. 시합을 할 건데 지금 문제가 A가 우승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A가 일단 우승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가나 다라는 세 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A, B, C라는 사람을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A가 여기에 있게 되면은 이제 몇 번만 이기면 이게 우승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이기면 우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가 만약에 이쪽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몇 번 이겨야 되는 거야? 2번 이겨야 우승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그러니까 좀 다듬어서 왔어요, 쌤이. A가 한 번만에 우승한다라고 쳐보자고 이제. A가 한 번만 이겨가지고 그럼 저번 주랑 뭐 풀이랑 저번 시간에 풀이 다를 거 없어요. 그냥 A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산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A를 여기다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다를 서로 다른 자리로 보자는 거야. 서로 다른 자리로 보자는 거야. 이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토너먼트 문제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세 사람을 여기 가나다 자리에 앉히는 경우는 3팩이겠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A가 여기 있을 때는 A, B, C 이렇게 앉을 수 있고 A, C,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결국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안 친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곱하기 이어서 갈 거예요. 그럼 우린 현재까지 뭐 한 거예요? 자리를 안 친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은 B랑 C가 해서 B가 올라올 수도 있고 C가 올라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제 나눠줬던 거죠. 그쵸? 그럼 케이스를 나눠주게 되면은 B가 올라왔어. 그럼 B가 올라오려면 B랑 C랑 떠서 B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C를 이길 확률이 그때 4분의 3이래요.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3 딱 써주면 되겠지. 그럼 B가 올라왔어. 그럼 이제 A랑 떠서 A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어디 갔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8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에 C가 올라왔다고 칩시다. 자 B가 C를 이길 확률이 4분의 3이었으면은 C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C가 올라왔어요. 그럼 A랑 C가 떠서 A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C를 이길 확률이 C가 A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반대로. 그래서 4분의 3이 여기 적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또한 계산해 주시면요 16분의 1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나요? 왜? 안 된다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16분의 16분의 1이 아니야? 맞는데? 6이에요. 요거까지 곱해야지. 네. 그럼 됐죠? 자 그럼 이제 A가 2번 이겨서 우승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럼 A가 2번 이겨서 우승하려면 A가 일단 나 아니면 다에 있어야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예요. 요 3팩분의 2라는 의미가 A가 여기 들어갈 확률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제외하면 뭐겠어요? A는 요 자리에 있겠죠? 그럼 전체가 6가지잖아. 그럼 A가 여기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전체 6가지인데 A가 여기 있을 때가 2가지잖아 지금.
그럼 A가 여기 안 있으려면 몇 가지냐 소리야? 네 가지 아니야? 네 가지. 그치? 네 가지잖아. 두 가지가 A 여기 있을 때 나머지는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A가 지금 6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3팩분의 4라고 바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A가 이제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뭐예요? B랑 떠서 A가 이기고 끝낼 수 있는, 우승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뭐야? C랑 떠가지고 C랑 떠서 A가 최종적으로 우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잘 생각해봐. 요 네 가지 있잖아. 요 네 가지는 어떤 경우의 수라고 쌤이 계속 얘기를 했어. A가 여기 나다 쪽에 있는 경우의 수를 그냥 뭉뚱그려 다 센 거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A가 여기 있어. 그럼 B랑 먼저 뜰 수도 있고 C랑 먼저 뜰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4를 다시 한번 나눠야 돼. 다시 한번 나눠야 돼. 왜냐면은 이 네 가지 안에 뭐가 있는 거야? A, B가 있을 수도 있고 A, C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나눠서 생각해야 돼. 그러면 A, B인 경우의 수는 A, B 아니면 B, A잖아. A, B 아니면 B, A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요 시작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이 케이스의 특징은 A랑 B랑 먼저 뜨는 거예요. A랑 B랑 먼저 뜨는 거야. 이거 벌스야, 벌스. 그럼 곱하기 B가 져야 되죠? A가 이겨야 되죠?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올라왔어. 그럼 여기서 C랑 떠야겠죠? 그럼 A가 C를 이길 확률이 또 까먹었어, 씨. 네, 4분의 3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게 몇이냐?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A랑 C가 뜨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3팩분의 두 가지겠죠. A, C 뜰 수도 있고 C, A 뜰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이제 A가 C를 이겨야 돼요. 그럼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B를 이겨야 돼요.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위에랑 식이 순서만 바뀐 거지 똑같이 답은. 그럼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더해주시면 16분의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너먼트는 자리를 안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계산은 쌤이 너무 이상하게 가지고 잘못된 결과 나왔었죠. 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오늘 수업 나갑시다. 네? 다 했나? 그때 내가 뭐 여기 마지막에 뭐 한다지 않았나? 아, 다 했네? 이거 마필 교과 스특강 여기 하지 마세요. 수영도는 지금 현재 거의 멸종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확률입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통계예요. 신나죠? 오늘 뭐 끝내고 싶지만 절대 끝날 양은 절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할 내일은 할 내용은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독립이 무슨 뜻입니까? 알죠? 뭐 모르겠어요, 독립. 어때요? 너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까? 집이 좋습니까? 아, 나가셔야죠, 이제. 네, 독립하셔야죠. 라고 하기엔 나도 독립을 30 넘었기 때문에 나는 2년 전에 독립을 했기에 존경합니다. 존경한다고요?
아니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 독립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 왜냐면요 집이 여기예요. 여기 태아파트예요 집이. 그때 당시에. 아 제일 몰랐나요? 네. 태아파트입니다 집이. 아 지금 말고 지금 서울이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출근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려요. 1분이 안 걸려. 근데 내가 왜 딴 데 가서 살아? 내가 왜 뭐하러 저기 멀리 가서 사냐고. 뭐하러 힘들게 고생해서 하냐고. 아 뭐 지금이야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상황에 맞춰서 이제 서울로 이제 집을 잡은 건데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 그거 알아요? 쌤 운전면허도 27살에 땄어요. 아, 왜냐고요? 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차 끌고 어디 가요? 출근을 해요? 아 출근하는데 뭐하러 차 가지고 가요? 차 가지고 가는 게 더 오래 걸리는데 주차장 올라가는 게 더 힘들다 야. 필요가 없어. 쌤이 면허를 딴 것도 사실 지금 저 옆에 살고 계신 분 같이 살고 계신 그분 때문에 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제 뭐 있겠어. 대학 가면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요. 여기서 어떻게 서울까지 통학을 하고 다닙니까? 그죠? 네, 하는 사람 다 하긴 하더라고요. 네. 저기 경희대 저기 1호선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 친구도 있었고요. 맨날 뭐 자고 온대요. 아침 한 6시에 나가고. 화이팅입니다. 근데 또 못 있겠어요. 저기 이제 내 인생은 잣됐어. 저기 지방으로 가버려. 안 돼, 간호학과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취업이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럼 지방도 좋죠. 아 요즘 세상에 대학이 뭐 네임밸류 좋기는 하죠. 당연히 쓸모 있죠. 아, 사실 크죠. 아 좀 많이 크죠 아직도. 아 많이 크죠. 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많이 크죠. 근데 이과는 문과입니다. 이과는 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과도 과 중요하죠. 문과과 중요합니다. 요즘 요즘 뜨는 게 뭐야? 뭐 문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 그런 거면 취업 괜찮죠. 미래적으로 괜찮죠. 근데 이제 이과에 비해서 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문과는 좀 그래도 간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최대한 본인이 갈 수 있는 최대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과보다는. 전과하면 돼요. 가서. 전과 쉬워요. 고3 때 공부하던 양의 10분의 1만 해도 장학금 타고 넘기는데. 아 진짜입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 공부해도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다 안 해요. 정말 다 안 해요. 다 이제 애들 고삐 풀려서 술 처마셔요. 아씨 막 수업 전에 야 수업 재미없는 수업이니까 우리 후딱시 한번 그 뭐야 타임머신 타볼까? 이러면 소주 한번 딱 마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해볼라 해가지고 얼굴 빨개진 채로 이러고 자다가 나오는 거죠. 같죠? 진짜입니다. 네, 다 합니다 뭐지. 재밌어요. 아무튼 갑자기 이게 왜 했죠? 과 중요해요. 과 중에 이과가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대 가요. 이 얘기 또 왜 했어요? 아 독립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아 이래서 지금 잡담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독립 너무 늦은 나이 하지 마세요. 아, 힘들더라고요. 나요. 다 해주셨잖아요. 집안의 장관님께서 다 해주시잖아. 청소도 해주셔, 밥도 차려주셔, 옷 필요하면 알아서 사다 주셔. 아니면 갖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하면 나 이거 갖고 싶어 하면 사다 줘. 돈 걱정 딱히 안 해. 용돈 필요해?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해 하잖아요. 그렇게 따동 쩔어가지고 20살 중반 되고 이러면 그냥 큰일 납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독립은 그런 뜻이고요. 자 됐어요 오늘 수업도.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네 종속이 무슨 뜻이죠? 종속. 종속이 이 종자가 따를 종자예요. 지금 시대 말고 조선 시대 때 되게 많이 썼죠. 종 부리는 거. 시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종 부리다. 그 종자 따르다 종자고 속자는 속할 속자. 그러니까 얘랑 반대되는 의미예요.
이 독립은 한자로 홀로 독자, 독거노인 할 때 독자. 그리고 립은 자립하다 할 때.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거. 얘는 누구 속에 있는 거. 서로 딱 반대되는 거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건부 확률 있잖아요. 이게 조건부 확률 속에 있는 단원이거든요. 얘만 독립적인 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뭐 후딱 지나가긴 했지만 A와 B라고 해가지고 아 다들 확통 샀지? 안 산 사람 빨리 사? 빨리 사 빨리. 뭐 배송시키면 오래 걸린다더라. 아직 안 왔죠? 빨리 사세요. 아마 쌤 2월 말쯤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할 거예요. 2월 한 중순부터 말까지 사이에 어떻게 할 거냐면 하루는 진도, 하루는 수특 이렇게 할 거예요. 수특은 빨리 끝낼수록 좋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A와 B라는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P B분의 P A 교 B 이렇게 썼었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바로 만드는 걸 썼는데 너네들한테 어떤 걸 적용시켰어? 어떤 걸 이제 좀 스토리텔링 같이 얘기했었냐면은 이 의미가 B라는 상황 속에서 A를 계산해 라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뜻이라고 했었어요.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PB분의 PA급이고 식 자체도 의미하는 거잖아. B라는 상황 속에서 B 상황 속에서 A에 해당되는 걸 찾아 이 소리인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걸 가지고 독립과 종속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형광펜 돼 있죠. 독립이라는 것은 A가 발생하든 말든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독립입니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그냥 예제로 얘기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장 너네 실생활. 게임들을 잘 안 하죠. 게임하는 사람이 있니? 주인 게임하니? 안 해? 거의 안 하는 거의 안 해? 서준이 하니? 저도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안 해? 하지마. 유도신문이었다. 게임하지마. 아, 농담이고요. 시간이 없어요. 아 맞다. 너 진짜 시간 없겠다. 네? 아이 곧 끝나. 진짜 시간이 떠갔어요. 그럼 꺼져. 이따 있으니까. 이따 말해줘. 아무튼 그 너네 게임할 때 그 뭐 확률형 게임 있잖아. 확률형 게임. 가차 시스템. 가차 할 때 예를 들어 뽑기를 해. 뽑기. 아니, 너네 혹시 문방구에서 이거 뽑기 해봤니? 아 그거는 독립이 아니구나. 아 그건 독립이 아니다. 미안하다. 다시 얘기할게요. 너네 게임 같은 거 할 때 뽑기를 해. 아니면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마땅한 얘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냥 할래. 됐어. 다 집어쳐. 다른 걸로 얘기할게. 야 주사위 던져 그냥. 주사위 던져. 자 그럼 별이랑 쌤이랑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그럼 내가 딱 던졌어요. 근데 1이 나왔네. 그럼 별이한테 줬어요. 그럼 별이가 또 던져요. 그럼 얘가 1이 나올 확률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마법의 손이야. 주사위 막 던졌어. 1000번을 던졌어. 근데 계속 1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별이한테 넘겨줬어. 심리적으로 이런 상황이 들지. 아 이제 1 안 나오겠지. 나는 심리적이 들지만 별이가 1이 나올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뀌겠지. 이게 대표적인 독립의 상황이에요.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동전. 동전을 던져요. 내가 100번이 앞면이 나왔대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다 앞면 나올 확률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영향을 안 끼치죠. 그게 독립의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종속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독립이 아닐 때라고 돼 있죠.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쌤이 주사위 던졌는데 1이 나왔어. 근데 쌤이 좀 변태여가지고 막 난 1이 나만 1이 나올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매직 갖고 와가지고 거기 주사위에다가 1에다가 공 하나를 또 그려. 그럼 그 주사위에 1이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겠지. 그리고 별한테 줬어. 야 일로 나와봐 이제. 이러고 그러니까 던져봐. 1이 안 나오겠죠. 어때?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죠. 이게 종속인 거예요. 자, 쉽게 구분됐죠 이제?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서 얘기할 겁니다. 식으로서. 자 그럼 독립을 너네가 의미라고 생각해보자. 자 우리 아까 A와 B가 B라는 상황 속에서 A를 보는 게 조건부 확률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관계야. 그러면 B라는 상황 속에서 A를 찾았어요. 그럼 A는 B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그러면 A의 확률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말을 쉽게 할게요. A가 그대로 나오겠죠. B라는 거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독립의 정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체크 좀 해주세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체크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거죠. A라는 상황 속에서 B의 확률을 찾아 이건데 B는 A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B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독립의 정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체크 따로 안 해도 되겠죠. B라는 상황 속에서 A를 찾아요. B라는 상황 속에 A를 찾아. 근데 A는 B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A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게 독립의 정의입니다. 자, 그럼 종속은 뭐다? 종속은 그게 아닌 거죠. 확률이 바뀌는 거죠. 끝입니다. 그리고 A, B가 뭐 독립의 성질에서 저기 여집합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을 정의를 내려보면은 A바 B, B라는 상황 속에서 A를 찾았을 때 뭐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A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원래 A를 찾는 거예요. A를 찾는 거. 근데 영향을 안 받아. 그럼 A가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이 친구를 식으로 풀게 되면은 PB분의 PA교 B라는 거 너네들이 충분히 연습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을요, 양변에 PB를 곱해요. 그러면 PA교 B는 PA 곱하기 PB라는 식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독립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이라고 앞으로 우리는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사건이 독립일 조건 A, B를 했을 때 그냥 P 곱하기 PB를 했어. 그러면 이 A랑 B는 독립인 거야. 뭐 필요 충분 조건 저런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저기 형광펜 돼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두 사건이 독립이면은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A, B가 독립. 서로 달랐으면은 종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명은 다 해드렸습니다. 자, 저기까지. 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바로 갈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입니다. 자, 분모 6이죠. 자, 홀수가 나오는 눈의 사건을 A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A를 구해보면요. 우리 원소날법으로 쓰면은 135 된다는 거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2, 3, 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 또는 6이 나오라 했으니까 5 아니면 6이니까 C는 5, 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건을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서로 독립인 것을 찾으래죠. 자, 그럼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랍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때는. 자, 즉 뭔 말이냐면 다시 A와 B가 독립인지 알아볼 때는 PA 교 B가 PA 곱하기 PB 이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쉬운 거. 자, 우변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PA, A의 확률을 구해볼게. 자, 그럼 A의 확률을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사위에 한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찾는 거죠. 자, 그럼 그 친구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2분의 1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PB는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아까 B라고 했거든요.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소수 3가지니까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A교 B를 찾을 거예요. 그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둘 다 만족시킬 확률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A급이니까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지.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소수의 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135하고 235하고 겹치는 게 3호죠? 그럼 두 가지니까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확인이 되지. 등호가 성립 안 했네. 성립 안 했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라 총속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래. 요 빨간색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래. 같은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번엔 그럼 B와 C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비교 C를 했을 때 PB 곱하기 PC 식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PB는 아까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으니까 재탕하고요. 자, C는 5, 6. 그러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1이겠죠. 자, 그럼 비교 C. 자, 비교 C 찾아봅시다. 소수면서 5, 6인 건 5밖에 없죠. 자, 그럼 계산하면 6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식이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뭐 독립의 의미, 종속의 의미 말고 그냥 식을 풀어 이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독립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식 그냥 만족시키는 찾으라는 겁니다. 잠깐 A와 C 가봅시다. 자, A는 아까 2분의 1이었고요. 자, C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럼 A랑 C랑 겹치는 거 볼게요. C는 5, 6이었고요. 얘랑 겹치는 거 5밖에 없습니다. 그럼 6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즉 독립. 그렇게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표 나왔네? 뭔가 조건방열인가 보다 문제가. 자, 가보자. 형광펜 오니까 아니네. 독립이라네. 보자. 자, 오른쪽 편은 360명을 대상으로요. 저거 소개했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일 사건. 10년 미만일 사건. 몇 명? 120명. 360명 중에서 120명인 거죠. 그거랑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 조직 개편안에 찬성. 조직 개편안에 찬성. 150명이죠. 자, 이 둘이 서로 독립이랍니다.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랍니다. 그때 A값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그렇게 줬죠? 그럼 우리는 식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미만일 사건을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60분의 120이 되겠죠? 표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조직 개편안의 찬성은 360분의 150이 되겠죠? 그거는 360분의 10년 미만일 사건이 뭔 말이야?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이면서 사건 조직 안에 찬성하는 새끼를 찾으면 되는 거죠. 몇 명이네요? 뭐야? A죠? 그죠? 따라오고 있죠?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 약분을 하기 전에 360은 날려버리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120 약분하면 이게 3대고요. 약분하면 이게 50대고요. 그래서 A가 50이네요. 끝입니다. 핵심은 이거다. 독립이다. 가 나오면 식을 만족시킨다. 그냥 식을 써라. 이 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좀 빡센 문제인데. 지금 하기 굉장히 싫은데. 뭐 그딴 게 어딨냐? 하자.
자, 보자. 주머니 속에 8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자, 근데 8개 중에서 K개는 흰 공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검은 공이래. 약간 검은 공이 몇 개인 거냐? 그냥 멍하니 보지 말고 좀 잘 좀 따라와라. 야, 8 빼기 K잖냐. 봐봐. 그냥 끄덕끄덕거리지 말고 참여를 해, 참여를. 잠깐 보자고. 흰 공에는 1부터 K까지 하나씩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K개인 공이 있고요. 공 하나당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다는 소리인 거죠. 상상되죠? 자, 그럼 검은 공에는 K 플러스 1부터 8까지래요. 그럼 왠지 알겠죠? 1부터 K까지 번호를 적었으니 그 다음 번호는 K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리고 왜 8번까지야? 8개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로 꺼낼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자르겠죠? 자, 그랬을 때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그럼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겠어요? 당연하게도 K겠죠. 이해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답니다. 몇 개니? 그래, 4개. 당연한 거 아니냐? 1, 3, 5, 7, 4개. 근데 뭘 하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 된다. 아, 식 성립시키는데 그때 못 찾으래. K값 정하래. 그리고 정해서 뭐 하래? 다 더하래. 이 문제가 왜 빡세냐면 다 해. 이거는 뭐 여사건이고 나부리고 없어. 그냥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K가 몇인지 우리는 모르죠. 단 단서가 자연수라는 거밖에 없죠. 그렇죠? 아, 설마 1.5겠어요? 자연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K는 1 이상 7 이하래요. 문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부터 7까지 녹았다 떼어 이거 아닙니까? 그치? 첫 번째 케이스만, 아니 두 번째 케이스까지만 쌤이 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답지를 보면서 하자. 쓸 공간도 없다. 알죠? 자, 그럼 K가 1일 때 해봅시다. 도대체 어디다가 쓰냐? 아, 여기 공간 있다. K가 1일 때 해봅시다. 그럼 문제 다시 봐야죠. 1개가 흰 공이고요. 7개가 검은 공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흰 공에는 번호를 붙인다고 했죠. 그럼 1밖에 안 적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자, 흰 공이 이게 너네가 자꾸 놓칠 수 있으니까 여기 밑줄 쳐놓게 너네 치지 마요. 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잠깐 PA는 몇이겠어요? 8분의 1이 되겠죠. 아까 흰 공 1개라고 했잖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죠? 이게 쓸 공간이 없어서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럼 PB는 홀수가 적히는 거잖아요. 근데 검은 공에는 번호를 안 붙입니다, 지금. 아, 아니죠. 붙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흰 공, 아니,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4, 즉 2분의 1이겠죠. 그치? 그럼 PA 교 B를 해보자고. 그럼 얘는 뭐가 쓰? 겹치는 거 찾으면은 흰 공이면서 홀수여야 되는 거죠. 몇 개 있네. 1개가 있었죠? 그래서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볼까요? 곱해봅시다. 16분의 1이죠? 같습니까? 다르죠? 독립 아닙니다. 이거를 7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에 슬픈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고 요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작년인데요?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40%의 문제를 재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쌤이 아직 확통을 못 구해가지고 수원수특까지는 구했는데 확통을 못 구해가지고 아직. 네. 혹시 확통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지금 없는 사람이죠. 안타깝네요. 네. 확통에 레벨 3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뒤져라고 이제 복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수능엔 안 나왔어요. 자, 아무튼 첫 번째 끝났죠. 왜 하냐면 뭐였더라? 유괴 배수인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공도 되게 많았어요. 아, 공 개수를 몰랐어요. 공이 n개였어. 다 식으로 만들어야 돼. 졸라 열심히 설명해 줬었는데 절반 이상이 틀려오더라고. 나쁜 새끼들이. 숫자만 바뀌었는데. 아무튼 자, K가 2일 때 봅시다. 자, 그럼 PA를 찾으면요. 얘까지만 할 거예요. 자, 흰 공이 2개인 거고 검은 공이 6개인 거죠. 자, 그럼 흰 공이 등장할 확률은 8분의 2로서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PB는 변함이 없죠. 2분의 1입니다. 그럼 PA고 B는 흰 공이면서 홀수니까 결과 아직도 여전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8분의 1입니다. 식 성립하네요, 이제. 그래서 2일 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7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표처럼.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죠. 이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된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럼 2, 4, 6. 그래서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2가 가게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사건 1, 2, 3, 4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 B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A 교 B가 3분의 1이랍니다. A 교 B를 알려줬네? 그래서 그 두 사건은 독립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독립이니까 뭐야? 식이 성립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떤 식이 성립하고 있는 상태냐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점프할까요? 3분의 1은 그러면 6분의 1은 4 곱하기 이 새끼를 모릅니다. 이 B의 원소개수를 모르죠 우리가. X개라고 잡읍시다. 왜냐면 사건 B의 개수를 구하래요. 몰라요. 그러면 약분을 시원하게 해주시면은 띡띡띡띡띡 X는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니? B 사건의 원소가 몇 개란 거야? 3개란 거죠. 전체 원소는 몇 개니? 6개죠. 그중 3개를 골라야겠죠. 그쵸? 그럼 6시 3이죠. 20이죠. 땡! 하고 틀려요. 자, 지금까지 한번 이해했어요? 사건 전체 원소 개수가 9개입니다. 지금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근데 B의 원소 개수는 3개랍니다. 그래가지고 1, 2, 3, 4, 5, 6에서 3개를 고르기 위해서 6, 3이라고 한 겁니다. 답이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제이 왜일까요? 됐어요. 왜냐면요. 얘 때문입니다. 요거 3분의 1이라 돼 있죠. 요거 6분의 2로 바라보세요. 왜냐 분모 6이잖아요. 그럼 저 분자 2가 의미하는 게 뭐야? A랑 B랑 겹치는 게 2개란 소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뭐인 거야? A가 1, 2, 3, 4, 4개니까 저 중에서 2개를 겹쳐야 된다는 거야, B랑. 그래서 우리는 4C2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4개 중에서 겹칠 2개 골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개 골랐죠? 그럼 더 이상 겹치면 안 되죠? 하지만 B는 여전히 하나를 골라줘야 되지. 어디 중에서? 5, 6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C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가 나오겠죠. 그러면 했니? 이것도 수능 특강에 있었습니다.
이 책이 그래도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예, 공부하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A랑 B랑 겹치는 게 3분의 1이라고 돼 있으면 쟤를 6분의 1로 바라봐야 돼. 왜냐면 분모가 6이기 때문에. 알죠? 안 가겠습니다. 한번 끝이겠... 또 있어? 아씨 졸라 많아. 5번 가자 야. 이거죠. 확률에 덧셈 정리 배워. 계산하는 거 나와. 조건 방률 배워. 계산하는 거 나와. 독립 배워. 계산하는 거 나와. 하자잉. 자, A의 여집합이 4분의 1이래. 그럼 자연스럽게 A는 몇이게? 4분의 3이겠죠? 자, 그리고 합집합을 때렸더니 5분의 4래. 그치? 자, 그럼 우리 합집합 공식 써야겠지, 당연히. 그럼 5분의 4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 B 요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요, 문제에서 A 교 B를 구하래요. 저기 있네요? 아, 근데 뭐 때문에 못 풀어요, 지금? PB를 몰라요, PB를. 그죠? 근데, 그럼 다시? 그러면 PB를 구하면 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구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요걸 봐야 됩니다. A, B가 서로 뭐래요? 독립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곱하기로 표현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PA를 알지 않습니까? 그럼 4분의 3 PB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PB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 열심히 하세요. 암산해요. 할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암산이 안 되네요. 자존심 상하네. 암산 좀 해보자.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네. 5분의 2니? (5분의 1) 5분의 1? 왜지? 왜? 5분의 2 아니야? 20분이구나. 미안. 5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문제가 얘 구하라네. 뭐야, 독립이니까 P 곱하기 PB인 거죠? PA 얘랑 곱해주면 답이겠죠. 20분의 3 나오겠죠.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된 거 다 곱하기로 바꿔버려 이 소리예요. 자, 괜찮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어우, 계산 문제 겁나 많아요. 독립사건의 확률 구하기 괄호 1이라는 것은 다음에 괄호 2가 있다는 건데 괄호 3은 없겠지? 다행이다. 요즘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니? 있어? 뭐 있어? 지금 응, 지금 하는 게 있어. 지금 하는 건 없어? 뭐가 마지막이야? 나는 프로듀스 101에서 끝났거든. 뭐 남자애들 나오는 건 관심도 없고. 뭐 있니? 보이스피싱? 뭐라고? 플랜 남자 관심 없고 이런 거 없군요. 네, 재미가 없어요. TV 나오죠. 유튜브가 짜세죠. 보지 마세요. 보고 흑백요리에서 봐요. 흑백요리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저기 가야지. 진짜 비쌉니다. 그 와이프랑 그 흑백요리에서 같이 보고 야 우리 저기 가보자. 예약을 딱 하려 했어. 첫 번째 일단은 한 6개월치가 다 마감이야. 예약이 안 돼. 두 번째 예약을 하려고 보면은 웨인걸 20만원, 40만원을 인당. 안성재 셰프 있죠? 그 모수 아저씨. 그 얼마인지 알아요 거기?
주말 저녁에 가면은 45만 원 내야 돼. 45만 원. 45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뭔지 알아요? 술을 꼭 시켜야 된대요. 근데 그 술이 얼마인지 알아요? 2, 30만 원 시켜요. 근데 다 마감돼 있어요. 한국 참 사람들 돈 많아요. 나는 없는데. 다 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너무 비싸. 자, 보나이. 보지 마. 보란 거 아닙니다. 아무튼 자, 두 학생 A, B가요. 자, 아이돌 오디션에 참가를 했대요.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확률이 3분의 1이랑 5분의 3이래. 와, 굉장히 높네 확률이. 야, 33%. 60%인 거 아니야. 와, 재능이 어마어마하신가 봐요. 원래 막 기본적으로 1000대 1, 막 2000대 1 이러는데. 어이, 쩝니다. 두 학생 중에서 너무 슬프다. 내가 될게 넌 빠져 이 씨발이야. 네, 한 학생만 되랍니다. 야, 그럼 얘들아 케이스 나눠지지 자연스럽게. 그쵸? A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될 수도 있겠죠. 그치? 자, 근데 이거예요. 단 A, B가 연습생으로 선발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래요. 그 말이 뭐야? 얘가 3분의 1이야. 그럼 얘는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그 뜻밖에 없어. 그럼 결국 뭐니? 자, 첫 번째로 A가 이거 필기 하려면 A가 되고 B가 안 된다고 쳐보자고. 그럼 A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잖냐? B는 안 돼야 되니까 곱하기 연속적으로 올라가잖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A는 안 되고 B는 된대야. 그럼 A가 안 될 확률은 3분의 2고 그 다음에 B가 될 확률은 5분의 3이잖냐? 곱하면 끝이잖냐? 그럼 15분의 2고 15분의 6이잖냐? 더하면 되잖냐? 말투 왜 이러냐? 15분의 8이 나옵니다. 자, 풀이 짧아요. 넘어갈게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언제적 강인이야, 언제적 승우야. 씨. 야, 승부차기 성공률이 80%면 몇 분의 몇이란 거니? 5분의 4 바로 계산돼야 된다잉. 5분의 3이란 거죠? 아까랑 문제 똑같다. 파이팅 해라. 넘어간다. 자, 여기 중요하다. 자, 우리가 앞서서 지금 결국 배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A랑 B가 독립이래. 그럼 PQB는 P 곱하기 PB면 독립이야. 아니면 총소리야.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지금.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뭐 신박한 걸 배웠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기가. 자, 뭐냐면요. 지금, 여기 아닌데? 여기다. 여기에 네모 박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면 어디다가 여집합을 씌우든 다 독립이래요. 어디다가 여집합을 씌우든 그 두 개는 무조건 독립이래요. 오케이? 자, 이거를 증명을 하나를 해드릴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나. 별아, 몇 번째 거 해줄까? 두 번째 거. 이유는? 첫 번째 건 식상해? 넌 이걸 처음 보는 거일 텐데. 아무거나 해. 다 똑같아. 증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거 할게요. 제일 귀찮은 게 얘여가지고 귀찮은 걸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자, 두 사건 A. 그리고 필기하지 마요. 밑에 다 증명돼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읽으세요, 한번. 자, 증명은 지금 선생님이 써드릴 테니까 봅시다.
자, 쌤이랑 같이 증명할 건 뭐냐면요. A랑 B가 독립이래요. 그러면요.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도 독립이래요. 요거 증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전제야. 그럼 A와 B가 독립인 거니까 이 식이 당연히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식은 현재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를 독립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뭐예요? 교집합했을 때 곱하기 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식이 성립하면은 독립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얘 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아, 너네 혹시 드모르간의 법칙 아니? 얘들아, 야. 이렇게 전체 여집합돼 있으면 여집합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꾸는 작업. 야, 한 사람이라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 번째 거는 하지 않겠다. 두 번째 걸로 할게. 두 번째 걸로 할게. 너네한테 익숙한 걸로 증명할게. 아, 별이가 맞았네. 다시. 자,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럼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이건 알잖아요. 아, 참고로 드모르간의 법칙은 수능 때나 내신 때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교집합, 여집합 뭐로 바뀝니까? 알죠, 다. 뭐 설명 모르겠어요. 빼기로 바뀌죠. 네. 그리고 A 빼기 B니까 뭐야?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야겠지. 여기까지 됐나? 자, 근데 여기 식 나왔지? 이 친구에 의해서 변형을 시키게 되면 PA 빼기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가 있겠지? 어랍쇼 둘이 뭐로 묶이네? PA로 묶이죠? 그럼 1 빼기 PB 된다는 거 확인되니? 확률에서 1이 뭐야? 전체지. 거기서 B를 뺐지. 그럼 남는 게 뭐겠어요? B의 여집합이 남겠죠? 자, 교집합 뺐더니 어때요? 곱하기 꼴로 됐죠? 증명 끝났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뭐다? A와 B가 독립이면은 얘네들이 둘 중 하나 여집합 때린 것도 독립이다. 근데 둘 다 여집합 때린 것도 독립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설명 다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식도 자세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꼭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셋 중 하나만이라도 증명을 해보세요. 아니, 하세요. 해보는 거 아니야.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나는 틀린다. 그럼 하면 어떻게 될까? 시험에 안 나오겠지. 멍이야. 나와. 잘 나와 이거. 됐어. 이거 너네들이 풀어. 그리고 215쪽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고 문제 풀지 마요. 문제 풀지 마요. 뭔 얘기하는 건지만 알려줄게요. 이게 오해를 많이 해요. 아우 신나. 여기서 회의를 복습할 거 한 장 줄었어. 이게 너네가 독립을 뭐 지금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별로 와닿진 않을 텐데 계속 풀다 보면요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독립이 일단 정의 자체가 서로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그럼 뭔 생각이 드냐면 둘이 겹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즉 뭐냐면 둘이 배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랑 독립은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왜? 배반이 뭐야? 서로 관련 없는 거잖아. 독립은 뭐야? 서로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그치? 약간 이렇게 얘기해보자. 배반은 뭐냐면 아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이 아예 다른 말이야. 배반은 둘이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거야. 둘이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랑 이재민.
겹친 게 단 한 개도 없잖아. 아 남자. 요거 말고는 없잖아. 겹치는 게 없잖아.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잖아. 아 나는 알지. 난 맨날 재홍이 형 하면서 이제 막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저분은 이제 깐부 드시는 거고. 아무튼 이런 게 배반이야. 서로 아예 관련이 없는 거. 근데 독립은 뭐냐면 부모님과 너네 관계야. 근데 너네가 밖을 나갔어. 독립을 했어. 그럼 영향을 안 받지 부모님한테 이제. 혼자서 사는 거니까. 하지만 부모님하고 너네는 관련이 없어요? 서로 이제 남남이 호적 파요? 독립한 순간 호적을 팝니까? 안 파지 않습니까? 그대로 호적은 남아있고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배반이랑 독립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제로인 거예요.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야. 손이 자니? 네? 너 앞머리 좀 잘라라. 안 보여 네 눈이. 잘생긴 얼굴 자꾸 가리고 있어. 아 가리는데 잘생긴 거 같아요. 아니야. 자, 그럼 독립이 만약에 배반 사건이랑 같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식이 PA 교 B는 PA 곱하기 PB 아니었어요? 그럼 PA 교 B는 무조건 0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말이야. 독립과 배반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았죠? 됐어요? 아 이러고 독립이 끝나면 좋은데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웁니다. 여러분. 아 죽겠죠. 지금. 진도는 또 뒤지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너네 흥미라도 돋보려고 자꾸 잡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아이씨 하고 있는데 더 재미는 없어. 또 막상 또 문제 풀면 진짜 마지막이야. 조금만 힘내려. 물론 3단원이 기다리고 있단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너네 혹시 평소에 독립시행이라는 말 안 씁니까? 독립시행. 이게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해서 다들 하는 애들이라 모범생들이라 막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막 응?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독립시행 특허 되게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모르겠다. 지금 예제도 생각이 안 나고 이 독립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시행이라는 말 알죠? 뭔가 하는 거죠. 독립시행은 뭐냐면 독립이라는 배경 하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냐면요. 주사위를 1000번 던졌다.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왜냐면 너네가 주사위를 던질 때요. 아까 내가 별의학과 예제들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가 나왔다고 계속 바뀌나요, 확률? 계속 여전히 그대로죠. 그쵸? 그러니까 주사위나 동전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이 나왔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두 번째도 1이 나왔어. 그럼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 세 번째로 1이 나왔어. 나올 확률 6분의 1이잖아. 전혀 변화 없이 끝까지 이어지잖아. 그치? 그런 상황들이 독립시행이라는 거야. 한번 봐보자. 자, 한 개의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처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있죠? 자, 체크를 좀 할게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동전이나 주사위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 이게 독립시행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뭐냐면은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여러 번을 해도 다음 사람이 뭐 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죠. 매해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일어나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자, 이해됐죠? 그리고 예제로 생각하면 뭐 주사위를 6번 던졌다. 아니면 동전을 5번 던졌다. 이런 게 독립시행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독립시행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주머니 안에요. 주머니 안에 자, 1부터 6까지 번호가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6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공을 꺼낼 거예요. 근데 공을 꺼낼 건데 다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쌤이 공을 그때 이제 뭐냐면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쌤이 처음에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어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근데 그걸 다시 넣고요. 별이한테 줬어요. 그럼 별이가 1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6분의 1이겠죠. 그걸 지원이한테 줬어요. 다시 넣고. 그럼 지원이가 1을 뽑을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자, 지금 1이 나올 확률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독립시행인 겁니다. 자, 근데 예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주머니 안에요. 1이 적힌 공 3개 그리고 2, 3, 4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총 6개입니다. 자, 근데 이때 뭐냐면 공을 다시 안 넣겠대요, 내가. 모두가 다. 그럼 처음에 그때 1이 나올 확률 찾아보래. 그럼 쌤이 처음에 1을 꺼냈어요. 그럼 6분의 1이겠죠. 아니, 뭔 소리야. 6분의 3이겠죠. 그치? 자, 근데 이제 공을 내가 주머니에 넣고 별이한테 줬어요. 자, 그럼 별이가 1을 꺼낼 확률은 그대로일까요? 바뀔까요? 바뀌죠. 왜냐? 일단 전체 자체가 5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건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다가 살포시 적어주세요.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자, 3단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건 추출이라는 상황을 만족하는 것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보건 추출. 말 그대로입니다. 추출. 꺼내는 거죠. 뽑는 거죠. 보건. 원상복구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사위, 동전, 주머니였으면은 뺐는데 다시 넣는 행위. 이게 보건 추출의 상황입니다. 그런 확률을 풀 때는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예제를 들어서 독립시행 확률이 이거거든요. 요거 이제 체크만 잠깐 해주시고요. 이 식이 왜 나오는지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너무 오래됐나? 이항정. 이항정리에서 본 친구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이항정리 생각해서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자, 예제를 들어볼게요. 아, 됐다. 여기다가 말고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요 3번 던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문제가 이거예요.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주사위를 너네가 3번을 던질 겁니다. 뜩뜩뜩 던질 거예요. 자, 그럼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순서대로 던질 거예요. 1번, 2번, 3번 순서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케이스 몇 개나 나눠질까? 3개.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자. 안 나오는 걸 x라 하자. 그럼 5x, 5x, 5x5, x55일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있어?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요 확률을 구해보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뭐겠어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일단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6건으로서 그냥 3분의 2라고 때려버리면 되겠지. 근데 봐. 요거랑 얘랑 다 어떨까? 다 똑같겠지.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씩 쓰면 3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얘가 왜 제곱이야? 3의 배수 2번 나와 있으니까. 얘가 왜 여기 1제곱이야?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게 한 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3번이니까. 됐지? 자, 그럼 여기 3이 의미하는 게 뭘까? 케이스지. 케이스지? 근데 케이스 잘 보면 어때? 동그라미 2개랑 x 하나를 뭐 했어? 배열했지. 그럼 이거를 3을 우린 갓거순으로 2팩분의 3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종류 몇 개네? 2개지. 뭐로 바꿀 수 있어? 조합으로 바꿀 수 있겠지. 잠깐 조합으로 바꾸게 되면은 3C2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시기? 3C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증명 끝. 이 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NCR은 케이스 개수 말하는 거야. 케이스 개수. 그리고 P의 R제곱은 P는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야. 원하는 거 나올 확률. 원하는 거 나올 확률. 그러니까 한 번 던졌을 때 원하는 게 나올 확률. 1-P는 그거 반대. 그리고 R제곱은 R번 나오래. n-R제곱은 뭐냐면 둘이 합쳐서 n번 던졌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다음에 연습해 볼게요. 가봅시다. 자, 오늘 어느 축구 선수는요 페널티킥을 6번 시도하면요 4번을 성공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이 몇 분의 몇인 겁니까? 3분의 2겠죠. 그럼 3분의 2가 성공할 확률 2고요. 3분의 1은 뭐겠어요? 실패할 확률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필기하니. 자, 근데 이 축구 선수가 뭐래요? 4번의 페널티킥을 선수가 시도한다라고 돼 있죠. 자, 4번 한대지. 그럼 보면은 문제 걸을 번 3골 이상 넣으래죠. 자, 그럼 3골 이상 넣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케이스는 몇 개니? 4번 할 거야? 3골 이상이야? 2개겠지 케이스는. 3골 넣을 수도 있고 4골 넣을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한 마디 됐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3골일 때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3골이면은 골 넣는 걸 동그라미라고 골 넣지 않는 걸 X로 합시다. 그럼 골 X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영어 말고 4번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동그라미 3개랑 X 하나가 섞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계산이 4C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각거순으로. 케이스예요. 그리고 페널티킥을 지금 3번 성공했으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3번 성공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의 세제곱. 그리고 한 번 실패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81분의 32.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4골이라고 합시다. 그럼 4골이면은 골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C0 아니면 4C4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성공을 4번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81분의 16.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81분의 48. 3으로 약분하면 되니까 따라서 27분의 16.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자, 독립시행의 자, 키워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독립시행입니다. 요거면 됩니다. 더 짧게 하자. 요렇게 4번 한대. 독립시행 키워드입니다. n번씩. 문제에서 여러 번 시행했어요. 독립시행입니다.
n번 시행. 그치? 굳이 하나만 더 쓰면 이거죠. n번 시행 복원 추출. 여기까지 쓰는 게 더 낫겠다. 자, 괄호 2번 갈게요. 자, 적어도 한 번은 골을 넣으라고 돼 있죠? 적어도 한 번은 골을 해. 뭐 적어도. 아무튼, 자, 해석해봅시다. 자, 한 번은 골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오겠죠? 한 번 넣을 수 있고, 2번 넣을 수 있고, 3번 넣을 수 있고, 4번 넣을 수 있어요. 케이스 너무 많아. 6번 돌려보니까 어때? 다 실패했지. 전체에서 빼면 되겠네. 다 실패할 때를. 자, 그래서 1 빼기. 다 실패하는 거니까 x 요거 배열하면 되는 거겠죠? 약간 마찬가지로 4c 실패니까 그냥 4c 4라고 합시다. 실패할 확률이 3분의 1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4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81분의 80까지 나오네요. 됐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몇 개인지만 세보자. 절대 안 끝나겠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평소에도 힘들었는데 오늘따라 더 힘든 것 같아. 그렇지? 집에 일찍 가야 되나? 제이 끄덕이지만 제이는 안 그래. 설마 우리 제이가 그러겠어. 자, 2번 갈게요. 네, 몇 분에 끝나든 3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3번까지 왜 바로 3번을 넘겨보죠?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난 평소대로 할게요. 천천히 안 갈게요. 자, 보자. 드립도 안 칠게요. 자, 검은 공 2개. 눈 초롱초롱해지고 뭐가 있죠? 흰 공 4개가 있어요. 하나 꺼내요. 꺼낸 공이 검은 공이면 몇 점이래요? 바로 대답하는 거 봐. 1점. 흰 공이면 2점을 기록하고 잠깐만. 여기 있다. 이게 뭐야? 복원 추출이야 이게. 그러니까 독립이야. 근데 어때? 4번이나 해. 이 문제는 울부짖고 있죠. 독립이야 독립 이러면서. 자, 근데 그때 기록한 점수합이 몇 점이래요? 7점이래요. 자, 그럼 4번 던져 여러분. 너네들이 대답할 시간이에요. 흰 공 몇 번, 검은 공 몇 번이면 4번 합쳐서 7점 되겠어요. 각각 몇 번 몇 번? 개빠르네요. 네, 한 번 3번이죠. 한 번 3번이죠. 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번이 그럼 이거죠. 아이고야. 검은 공, 흰 공 3개를 이거를 이제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7점인 거죠 지금.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하는 케이스는 4C1이 되겠고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6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에 한 번 검은 공 나올 확률이에요. 3분의 2가 흰 공 나올 확률이고 그게 3번인 거죠? 그치? 이해 안 돼도 막 빨리 가려고 끄덕이는 거 아니죠? 대답 안 하면 나 지금 나간다요? 나 잡담할 거야?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니? 고맙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대답을 안 하니. 81분에 혁진이 보고 싶다. 미술하러 떠났어. 졸라 슬. 그림 졸라 잘 그리더라 얘. 그림 개 잘 그려요 혁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수학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미술하러 갔어.
거리 계산하면서 미술 그거 하면 되겠다. 한번 할게요. 내가 듣기만 유튜브도 한다고 하더라고. 선 넘어? 나도 넘어? 12분만 더 뜨면 되는데. 맞아잉? 되게 째려보는 거 같아. 자, 3번 자, 주사위 한 개 던져요. 던져. 자, 6의 약수면 뭐 하겠대요? 동전 3개를 던지겠대요. 아, 또 조건을 자꾸 줘요, 뭔가. 자, 그럼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 4개인 거 확인되죠? 네, 4개고요. 동전 3개 던지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요. 동전 2개를 던지겠다라고 문제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주사위 한 번 던지고 그 결과에 따라 동전을 던질 거래. 근데 앞면이 한 번 나오래요. 그럼 얘들아 마지막이니까 잘 대답해보자. 다시 한번 문제 스캔하고. 케이스 몇 개? 케이스 2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전 한 번 나오는 게 목표죠, 앞면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갑시다. 첫 번째 케이스. 자, 6의 약수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요. 6의 약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3분의 2겠죠? 곱하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동전을 3개를 던져요.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요? 한 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 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31. 자, 근데 동전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앞면, 뒷면 다 똑같이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퉁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오, 집에 가요. 설레. 6의 약수가 안 나왔대요. 그럼 6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그럼 그땐 동전을 2번 던진대요. 문제 써있어요.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이니까 앞, 뒤 이렇게겠죠? 그럼 결국 이거 2개 하는 거니까 2C1 곱하기 2분의 1 2번 2번 던지니까 제곱으로 퉁쳐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해 줄래? 조심. 네, 4분의 1이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몇이니 이게? 6분의 합치면 제이야. 너 답지 맞지? 답지. 자, 12분의 5 나오죠. 와, 잔뜩 기대에 찬 표정 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잔뜩 기대하고 있는 표정 봐. 자, 약속대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복습 잘 하세요. 근데 이거 좀 그냥 쭉쭉 넘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